이제 비가를 보여드릴 텐데, 이스트를 풀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물이죠. 근데 물이 안 들어가면 우유를 넣어야 되는데, 우유랑 같이 딱 넣으시면 우유는 잘 안 풀려요. 어쩔 수 없으면 우유다 그냥 풀긴 하겠지만 좋을 건 없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유다 풀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유에다가 물을 조금 빼고 이스트를 물에다 풀어가지고 넣거나. 그러니까 이스트, 드라이스는 생이스트는 상관이 없는데 가장 좋은 거는 물입니다. 아직도 이제 알맹이가 조금 이게 남아있거든요. 거품 같은 걸 좀 풀어줘야지 이게 완전히 섞여요. 비가는 믹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안 하는 게 원래는 맞는 방법이고, 믹싱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묵은 반죽처럼 비가를 뭐 올드도우라고 하는데 그 일부 반죽에 넣고 싶을 때는 믹싱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오늘 해가지고 원 배합에서 밀가루를 뭐 70%, 80% 빼가지고 비가를 만드실 거면 믹싱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뭐 과학적으로 이게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덜 뭉친 상태에서 이렇게 결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뭉쳐진 거니까. 그 사이에서 이 효모들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풍미가 믹싱을 다 했을 때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좋다 안 좋다는 뭐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차이가 확실히 있고, 저희가 맡아봐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카치아나 이런 걸 때는 그냥 섞어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리고 믹싱을 또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뭐 비중을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밀가루에다가 우유에다가 이스트 풀고, 양이 많으면 기계로 버티컬 믹서로 1단에서 한 뭐 길면 1분 아니면 30초 딱 끝나는 거고, 그리고 손으로 할 때는 그냥 섞이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통에 넣고 막 흔들기도 해요. 이렇게 락앤락에다 넣고 넣은 다음에 막 흔들어 이렇게. 그럼 약간의 크럼블처럼 되죠. 그럼 끝이에요. 그 상태로 통에 넣고 그냥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공기층이 있는 사이에서 발효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태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80% 비가도 하고 막 그래요. 약간 좀 헷갈려요. 그게. 하지만 그것도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도 교과서적으로는 수분을 50%가 제일 많고, 밀가루나 뭐 쌀가루 뭐가 좀 수분이 많은 것들은 60%까지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비가에 본반죽에 밀가루를 안 넣고 지금 시톨론에 있는 레시피에 밀가루를 전부 다 써버리는 거예요. 비가루. 그러면 500에다가 625g이에요. 수분을 50% 넣으면 되겠죠. 따로 저거는 통없죠. 네모난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유리만 플라스틱 볼에다가 직사각형 높은 데다가 얘를 넣고, 이게 이제 끝난 거거든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는 이 막 중간중간 결들이 막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발효되면서 수화가 되면서 뭔가 좀 많은 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럼 아까처럼 하나의 반죽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해놨는데도. 너무 마를 것 같으면 레바나를 씌워서 위에 덮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서 뚜껑만 닫아주시면 돼요. 뭐 구멍 같은 거 안 뚫어도 괜찮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저는 1.5배 좀 더, 거의 2배 가까이도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필요가 없고, 많으면 2배, 아니면 1.5배 조금 이상,
근데 그거를 판단할 때가 제일 어려운 거죠. 질문도 제일 많고. 이거를 바로 지금 4도에 넣으면 안 크겠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온도, 보통 6도, 7도, 8도, 9도, 10도 높을수록 얘는 활동을 더 잘하겠죠. 그래서 5도일 때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그 이스트의 그런 그 균의 종류랑 12도일 때 만들어지는 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가울 때랑 높을 때랑 이런 좋은 기운과 안 좋은 기운과 뭐 초산 기운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기 때문에 물론 이스트 가지고 뭐 초산 기운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뭐 그렇게 생길 일은 없기 때문에 오늘 안정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도 발효되면서 느끼는 게 많이 달라요. 온도차에 따라서. 대부분 뭐 8도, 9도, 10도가 없잖아요. 그 냉 4도에다 넣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밖에서 한 2시간 놔뒀다가 발효가 되는 걸 확인하고 4도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있으면 그대로 넣으시고. 그래서 이틀 다음날 쉬는 날이면 오늘 해가지고 내일 모레 쓰셔도 되고 온도 조절만 하시면.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서머 슈톨렌이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슈톨렌이고 그리고 물론 견과류 많은 이제 파네토네도 있지만 여름에는 안 하잖아 슈톨렌을. 작게 해가지고 평소에 판매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데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만 슈톨렌이 항상 크리스마스 때 먹는 걸 생각하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판매하셔도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뭐 옛날에 그 직장에 있을 때도 여름에도 계속 판매를 했었거든요. 요만하게 한 100g씩 해가지고 작은 크기로 해서 바구니에다 이렇게 싸놓고도 판매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나가니까 꼭 겨울에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레시피 한번 보시면 슈톨렌 먼저 보시면 제가 두 가지를 레시피가 A하고 B가 있잖아요. A가 오늘 먼저 보여드릴 거고 B는 저희가 믹서기가 좀 작아서 먼저 반죽을 해가지고 발효 중이에요. 발효 중이고 이거 끝나면 바로 이것도 틀에 넣어서 할 거고 모양은 미니로 저희가 준비했지만 여러분은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할 필요 없이 그냥 파운드 미니 틀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빼면 되니까 저희 같은 틀이 없다고 막 어떻게 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썸머니까 슈톨렌 모양이 아니어도 돼요. 이름만 바꾸시면 되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런 건조 과일이 그동안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크기의 이 견과다 보니까 씹는 식감도 떨어지고 풍미도 떨어져서 이번에 이제 큼지막한 이런 건조 과일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뭐 처음 보는 것도 있었고 용과도 있었고 이거 가지고 여기에 맞는 리큐르를 사용해서 쭉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슈톨렌 뒤에 있는 레시피 보시면 뭐 견과류 다 모아놓고 건포도 넣고 이것저것 넣은 다음에 리큐르를 여러 가지 섞죠. 한 번에 다 섞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하나하나의 맛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리큐르를 다 접목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이게 번거로우면 한 번에 다 넣고 다 이렇게 하면 맛이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맛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굳이 이거를 어떤 파운드에도 할 수도 있고 다른 빵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리큐르의 맛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 섞어버리면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정만 돼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슈톨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이번에 좀 하고 싶어서 왜냐면 그 전에 거는 다 책에도 있고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요즘에 되게 좀 재미들려서 빠져있는 그 비가라는 그 밀크 비가를 만들어서 짧게 슈톨렌 보통 짧게 만들죠. 중종 발효 잠깐 시켜서 반죽을 해서 바로 좀 이따 분할을 하든지 이렇게 과정을 하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풍미를 좀 갖고 싶어서 전날 만들어서 지금 냉장고에서 이제 꺼낸 상태인데 거의 20시간이 이제 거의 24시간 됐네요. 24시간 됐고 이따 이제 보여드리긴 할 텐데 만드는 거는 자, 얘는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12도, 13도
이스트가 작으면 뭐 17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이스트 양이면 그 정도 온도로는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양이 한 배합 양이라서 많지는 않죠. 근데 2배, 3배 하면 온도는 떨어지는 거고, 양이 작으면 빨리 차가워지니까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가게 하실 분들은 이거를 뭐 5배를 하면 이만큼이잖아요. 이걸 똑같이 뭐 6도, 7도 넣어놓으면 안 되겠죠. 양이 많을수록 온도는 떨어지고, 작을수록 온도는 올라가고.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안에 이런 작은 구멍들이 네, 보이죠? 그래도 작은 구멍들이 이렇게 보여요. 얘를 뭐 다른 것처럼 뭐 쭉쭉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믹싱을 하지 않고 섞기만 한 상태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발효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반죽을 하시면 그냥 치어서 바로 빵을 만들어도 풍미는 충분해요. 충분해.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잖아요. 더워서 모든 재료를 차갑게 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다 넣고 하셔도 한 지금 20도, 21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비건은 저희가 하여튼 포카치아나 뭐 피자 이런 데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뭐 스펀지 종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단지 믹싱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차이고, 원래 물이 들어가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물보다는 우유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유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르방도 밀크 르방이라고 또 있단 말이에요. 르방도 그냥 물로만 할 것 같지만 우유로 해서 밀크 르방을 만들어서 어떤 스위트한 빵을 만들 때 르방을 넣기도 하고 뭐 파네토네 할 때도 넣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것처럼 이것도 원래 밀크 비거라는 건 없지만 그냥 만든 거죠. 만들면 되는 거죠. 제품이 맛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스톨렌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버터예요. 버터를 에멀전 하는데 여기에 향신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향이 조금 더 오랫동안 버터의 유지방에 품고 있어요. 리큐르도 마찬가지로 생크림에다가 미리 부어서 섞어 놓으면 훨씬 더 이 맛이 풍부하게 딱 갇혀 있는데 그냥 뭐 다 끝난 다음에 반죽에 넣으시면 확실히 리큐르의 맛이 떨어져요. 더 효과 있게 하시려면 뭐 유지방 쪽에다 넣는 게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준비를 해서 휘핑을 이 정도 좀 해놓은 상태예요. 미리 해서 냉장 넣어놨다가 하셔도 되고 냉동 넣었다가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마지펜. 자, 마지펜은 무슨 작용일까요? 약간의 보습 역할. 맛도 맛이지만 슈톨렌은 오래 보관했을 때 촉촉하게 오랫동안 수분을 갖고 있는 것들을 넣는 거죠. 빵에서 탕종을 넣으면 탕종 때문에 더 촉촉함이 오래가는 것처럼 과자나 케이크나 파운드나 이런 데 아몬드 분말 넣거나 마지펜을 넣어서 만들면 훨씬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이거는 오렌지 잼인데 오렌지잼은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태리 셰프가 가져와서 남았길래 제가 가져왔어요. 만드는 거 혹시나 궁금하면 이따 알려드리고, 아니 기존 거를 갖고 있는 거 쓰셔도 상관없고, 저희 레시피 안 들어갔었는데 뭔가 반죽 전체에서도 풍미를 좀 주고 싶어서 이걸 넣은 거예요. 빼거나 아니면 유자를 넣거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버터를 반을 넣을 거기 때문에 자, 이스트를 그냥 넣으시면 이 드라이스트 같은 경우는 유지방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물에 풀거나 다른 방법으로 넣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넣고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왜 반죽을 해놓고 왜 발효가 안 되지 그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시면 드라이스트는 막을 싸고 있는 표면에 그애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30도 불, 뭐 35도 안에서 풀어주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유지방은 같이 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풀었으니까 상관없겠죠. 쟤를 다 넣으면 좀 믹싱하기가 좀 힘들어요. 좀 질기 때문에.
자, 본 레시피에서 밀가루 많은 양이 비가루로 갔기 때문에 믹싱을 하면 뭐 믹싱 시간은 오래 안 걸리겠죠. 그 대신에 버터를 처음부터 넣었잖아요. 그래서 믹싱 시간이 오히려 그냥 길어질 거예요. 하지만 믹싱의 정도는 1에서 10이 있으면 믹싱은 3까지만. 나는 더 빵빵하게 하려고 막 끝까지 간다 하면 뭐 말리진 않겠지만 다음날 못 먹을 거예요. 왜냐면 글루텐 때문에 글루텐이 형성이 많이 돼서 그 글루텐 때문에 노화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과일, 쏘리. 잠깐만요. 가루를 안 넣었어. 자, 여기에 보면 과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수틀레는 과일 맛이 거의 그냥 단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을 전체를 잘 못하면 맛이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거를 써야 되고, 저도 이런 패션이나 이런 건 처음 써보거든요. 이런 걸 직접 보시면 약간은 좀 단단한 식감이에요. 이따가 그 절임을 안 한 것과 한 걸 한번 드려볼 텐데 비교를 해보시면 그냥 원물에 니켈을 넣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거 없다고 막 또 시럽 끓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달아진단 말이에요. 네. 자, 보시면 굉장히 질죠. 자, 질어서 얘네들이 풀어지는 데만 한 5분 이상 걸려요. 시간이 뭐 10몇 분 길 것 같지만 절대 긴 게 아니고 지금은 섞이기만 하는 거예요. 일부에 설탕이 녹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재료 섞이면 나머지 버터 넣고 훨씬 더 잘 섞일 수 있게. 근데 믹싱은 2단으로 하셔도 얼마 안 걸려요. 내가 손으로 당겼을 때 약간의 탄력만 있습니다. 약간 아주. 그러니까 독일 셰프들도 보면 믹싱을 한 100%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60% 정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전에 일본 셰프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다가 제가 이제 이거를 바꾼 건데, 확실히 믹싱을 적게 하는 게 노화도 훨씬 더 적습니다. 글루텐을 많이 만들수록 볼륨은 좋지만 다음날 자르면 벌써 그 단면이 푸석푸석하게 하얗게 이게 뭐 부서지는 느낌이 나요. 그런 거 믹싱을 많이 하신 거예요. 글루텐이 많이 안 만들고 약간 묵직하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발효도 마찬가지예요. 1차 발효도 일반 빵처럼 되게 볼륨 있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자기가 요즘에는 1차 발효 안 하고 바로 분할해 가지고 2차 발효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단단하게 만드는 데도 많고, 저희도 발효를 1차 발효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들어간 향신료는 저희 올스파이스랑 넛맥을 쓰는데, 가장 좋은 거는 넛맥을 갈아서 쓰는 거. 이제 마트 가시면 알맹이로 이렇게 나와요. 그거 쓰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러니까 빵하는 방법 중에서 믹싱을 해서 발효를 한 다음에 다시 버터를 넣고 믹싱하는 방법이 있어요. 글루텐이 다 부서지게 무너져 버리겠죠. 그거를 바로 팬닝 해가지고 좀 이제 빵을 구워요. 그 식감은 뚝뚝뚝 끊어지는 식감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터가 처음부터 들어갔으니까 글루텐을 약하게 만들겠죠.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탕종을 처음부터 넣어가지고 믹싱을 하거나 그러면 글루텐이 약해요. 왜냐면 알파가 된 전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해져요. 그리고 버터도 처음부터 반죽을 넣고 믹싱하면 끝까지 이제 최종 단계 같지만 힘이 약해요. 같이 늘리면 이 정도 늘어나면 나중에 넣은 거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 버터를 언제 넣느냐에 따라서 이 글루텐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넣어야 될 방법도 있고 처음에 넣을 수도 있어요. 밀가루가 100%면 버터가 보통 50% 이렇게 되잖아요. 브리오슈 같은 경우는. 그거를 처음부터 넣고 믹싱을 하면 굉장히 질고 막 믹싱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지만 그게 좋은 거는 뭐냐면 텍스처가 잘라가지고 먹을 때 잘 끊기는 거고, 이거 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뭐 프렌치 토스트를 한다고 하면 먹으면 사람들이 이제 빵인 줄 모르죠. 그냥 자르면 우리 그냥 버터 카스테라처럼 그런 느낌으로 드시게 돼요. 그럼 다른 집과 차이가 많은 거죠. 근데 믹싱을 다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약간의 식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른 집과 똑같은 재료를 쓰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도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알면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방법을 모르면 그냥 하던 대로 저 집 거 왜 다르지? 같이 배웠어. 이 사람은 뭔가 방법을 배웠어.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더 맛있지? 그런 느낌은 이 사람이 뭔가 더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자, 다 섞였기 때문에 나머지 버터 넣고, 제가 혹시 제가 하다가 하는 말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실 만하세요. 저희 아카데미에서 생각하고서 편하게 하는 거니까 여기 되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다른데 지난주에도 막 세미나 지방 가서 하고 그러고 왔는데도 거기 가는 뭔가 정신이 없었거든요. 바쁘고 막. 뭐 제품수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뭔가 하나라도 잘 이해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비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밀가루가 100이잖아요. 보통 100%잖아요. 여기에서 50%에서 100%까지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이에요. 그 이유는 첫째는 이제 수분이 작다는 거. 수분이 50%에서 많으면 60%예요. 그러니까 많아도 1kg의 물이 많아도 600 이상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분을 넣어도 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폴리시 같은 경우는 물이 1kg야. 밀가루가 1kg야. 그러면 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방면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종이 될수록, 그러니까 종이 수분이 적을수록 얘네들은 노화를 늦게 하기 위한 목적이 커요. 근데 중종이나 이런 폴리시는 발효향을 위한 목적이 더 커요. 여튼 어떤 걸 선택할지는 내가 결정하시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식빵을 비가로 뭐 70% 80% 바꿨을 때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면 실온에 놔뒀을 때 뭐 이틀 가면 약간 뻣뻣하던 것들이 3, 4일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박테리아들이 뭔 짓을 했나 봐요. 좋은 짓을 했나 봐. 그래서 훨씬 더 달라요. 이거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고,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다른데 이제 이런 건강빵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한테 해주면 나는 뭐 통밀 100%, 현밀 100% 뭐 이런 거를 원하셔가지고 하는데 항상 노화가 빠르다는 거예요. 손님들은 가져가서 뭐 하루 이틀 3일 동안 계속 드셔야 되는데 내가 먹어도 이틀이다 먹었더니 벌써 못 먹겠어. 그런 빵을 팔면 안 되죠. 근데 모르면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파는 거고, 그런 집을 약간 컨설팅 하면서 다 한번 바꿔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집 같은 경우도 되게 유명한 집이긴 한데 뭐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는 집이었고, 그래서 고민들이 많았죠.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처음에 하시다 보니까. 근데 너무 잘 돼서 그래서 그걸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약간 종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만 해줬는데도 빵은 한 3일 전화도 통밀 100%짜리들이 다 괜찮아서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말은 못하지만 난리. 똑같은 거였는데 레시피가 변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빵이 달라졌고 좋았냐, 막 소화가 더 잘 된다, 이런 말씀 계속 듣는데요. 그분들은 컨설팅 받은 기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도 끝이 없어서
주문이 많이 밀릴 정도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다 섞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 당기면 이제 섞이기만 했죠. 그죠? 글루텐이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섞고 그 다음에 설탕도 녹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2단으로 해서 아까 30% 정도 믹싱한다고 했어요. 30에서 많으면 40%. 근데 내가 이게 성형을 하고 싶은 분들 있어요. 길게 밀어서 성형을 하고 싶으면 근데 얘는 할 수가 없는 게 과일이 너무 커가지고 밀면 찢어져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다르게 하긴 할 텐데 그런 분들은 글루텐이 약간 있는 게 좋긴 해요. 틀에 넣으면 그럴 걱정은 없는데 밀어서 접는 과정을 통해서 할 때는 그래도 한 40% 이상은 안 넘고 자, 돌다가 옆에 이런 부분이 약간만 모여지는 것 같으면 반죽은 이제 끝낼 거예요. 지금도 온도가 좀 차가워서 그러니까 여름에 어떤 빵이든 다 이렇게 바꾸시면 얼음이 필요 없어요. 밖에 놔두면 돼요. 그럼 빵을 아침에 해서 아침에 만들어도 빵은 맛있고 나도 편하고 손님도 소화 잘 돼도 좋고 보관 오래 할 수 좋고 단지 뭔가 하나를 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 그 단점이지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믹싱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섞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믹싱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가루에서 뭐 코코아 넣고 코코아 초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녹차 할 수도 있는 거고 호지차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까지 다 안 해봤지만 충분히 가능한 거라서 요즘에 슈틀랜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 레시피에 보시면 첫 번째 A는 설탕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거는 마스코바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다 설탕으로 했어요. 마스코바도로 했었는데 뭔가 과일의 맛하고 좀 부딪혀요. 과일의 이런 상큼한 맛을 더 주고 싶은데 반죽이 너무 이렇게 무거워져 버리니까 향신료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들어가니까 좀 안 맞아서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아니면 뭐 유기농 설탕이라든지 사탕수수? 네, 사탕수수 정도면 향이 별로 없어요. 네, 그것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스코바도는 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번에는 뺐습니다. 약간의 지금 보면 약간 느껴지죠. 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20%에서 이제 30% 가는 과정이거든요. 약간 느껴지죠. 솔직히 만져봐야 되는데 만져봐도 돼요, 나오고 싶으면. 그리고 원래 슈틀렌에는 이제 뭐 아몬드도 들어가고 견과류도 막 넣었는데 이번에는 원래 그냥 견과류만 넣기 때문에 건조과일만 넣기 때문에 약간 단맛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싫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통아몬드라든지 이런 걸 구워서 좀 추가로 넣어주시면 얘를 조금 빼고 넣어주시면 밸런스는 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끝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지? 그냥 빨리 끊으면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느낌을 보면 믹싱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상태예요. 마지막에 열을 넣고 자, B는 숙성을 저희가 한 1년 반 이상 시킨 건조 축성된 과일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원래 이 큰 과일이 있었으면 얘를 넣고 절였을 텐데 그때는 그게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그만 거 있죠. 예, 걔네들을 좀 넣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내일 모레 이제 저희도 또 다시 1년치를 담글 건데 그때는 요거 큰 건조 과일을 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컸어요? 거의 다 컸어요? 꺼내서 제가 손으로 섞으면서 좀 텍스처를 볼게요.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쭉 끊어지는 정도예요. 섞을 때도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올려도 될 정도로 약간 부드러운 정도의 식감이에요. 워낙 충전물이 많아서 잘 안 섞어주면 무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충분히 섞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약간 뚝뚝 끊어질 정도의 질감을 갖고 있고, 온도는 25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25도에 30분인데 지금 그래도 22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자, 이거는 30분에 40분 정도 일단 발효를 하고요. 자, 시툴레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30분, 35분 정도 됐는데 분할을 할 거고요. 딱 느낌으로 봤을 때 발효가 됐네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느낌, 그대로 있는 느낌이고, 거기에 벤치 타임 적혔는데 안 하고 바로 그냥 성형을 하도록 할게요. 그 상관없거든요. 이거 하는 동안에 파네토네를 안에 과일 들어간 거를 한번 드셔보시는 걸로. 현재 아까 190으로 했고요.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그 워런더펜 이런 데 하실 때는 크기를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럼 얘보다 좀 더 크게 나와요. 얘는 뚜껑을 닫을 거기 때문에 좀 작게 나오는 거고, 오란다펜 대자라고 하죠. 작은 걸로 하시면 더 높게 오를 거고, 그러면 안쪽에 반죽품이 더 많으니까 더 부드러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과일들 하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 퀴즈를 계속 좀 머릿속에 퀴즈 보내야지 그 생각 없어. 아. 그럼 지금 바로 파네토네. 네. 깜짝 놀라신 말씀. 얘는 모르면 질문 못 하는 거고. 한 2주 전에 만들었다가
좀 숙성 계속 됐다가 잠깐 냉동 넣었다 뺐거든요. 또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보관하는데 제일 좋은 건 요즘 여름에는 한 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근데 겨울에는 3개월까지 하고. 얘는 이제 향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스트를 안 넣은 거잖아요. 이스트를 안 넣고 그냥 마드레라는 조목만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미생물의 종류가 완전히 좀 달라요. 그리고 질감이 더 이상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좀 더 향은 더 깊어지죠. 성형할 때는 저거 두 가지 작기 때문에 2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펴시고 그냥 편하게 하려면 끝까지 드셔야 되니까 다 넣고. 너무 쉬워 이거는. 이렇게 마취펜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마취펜이 딱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얇게 밀면 좀 더 길어지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다가 한번 말렸으면 살짝 들어 올려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이제 요 밑으로 들어가면 딱 가운데 마취펜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글루텐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 늘어나요. 반죽이 아닌 것처럼 딱 그런 느낌이라서 얘를 크게 할 때는 요거를 조금 접으면 나중에 얘들이 밖으로 이제 튀어나오거든요. 조금 더 안쪽으로 접어 주셔야 돼요. 만지면 쑥쑥쑥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믹싱을 거의 안 했고 버터를 처음부터 넣었기 때문에 반죽이 부드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과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기 용과가 들어간 게 깨 같기도 하고. 굳이 이게 벤치 타임 하셔가지고 글루텐을 더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끈기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성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마취펜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런 얘를 향을 맡았을 때 아무래도 향의 그 깊이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리큐르를 넣고 말아주시거나 얘를 섞으면 훨씬 더 맛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섞어가지고 하시거나 퀴즈를 뭐 내지? 뭐 하면 좋을까요? 파네토는 계속 맛있어요? 괜찮아요? 촉촉해요? 하신 분들 알지만 참 눈물 나는 빵이죠. 뭐 힘들기도 하고 뭐든지 뭐 새로운 거 할 때는 좀 어렵긴 한데 파네토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편하게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얘는 누워서 떡 먹겠죠. 진짜 편한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바로 식힐 때도 높은 데 하지 마시고, 뭐 시간이 많으면 자연 바로 하시고, 아니면 버터가 녹지 않은 정도의 온도에서 하시는 게 좋고, 28도. 시간 많으면 그냥 오늘에서 오늘 팔 건 아니니까, 얘를 파는데 오늘에서 오늘 팔지 마세요, 절대. 오늘 해서 다음날 하는 게 훨씬 더 맛있기 때문에, 다음날, 다다음날, 실온에서 제가 보면 일주일 정도가 제일 맛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숙성된 과일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맛의 깊이가 막 이렇게 그렇게 깊어지진 않아요. 숙성된 과일이 들어가면 그게 되게 굉장히 또 깊어지기 때문에 길게 보면 숙성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던 게 벌써 이렇게 됐어요. 빠르죠? 쟤는 마지펜을 넣고 이렇게 성형을 한 거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숙성된 오래된 과일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풍미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먼저 이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얘보다 전에 했던 레시피는 이게 훨씬 더 맛있었는데 이번에 만든 거는 그냥 깔끔한 과일 맛이 더 좋다고 하셔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니틀이 없잖아요. 없으면 미니 파운드 거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넣으면 모양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자, 뚜껑 덮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 오븐에서는, 에카 오븐에서는 170에서 한 35분 정도 구울 것 같아요. 35분, 40분. 자, 슈트면 나오면 다 아시는 것처럼 녹인 버터를 바르죠. 어떤 분들은 태워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좀 말이 있는데, 왜냐면 버터를 헤이즐넛 버터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자기가 하기 나름이죠. 뭐. 나는 태울 수도 있고, 안 태울 수도 있는데, 독일 셰프들은 태운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버터는 막을 형성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마르지 않게 하는 거지 맛을 위한 건 아니다. 근데 태우신 분들이 나는 뭐 그 헤이즐량을 더 넣고 싶다는데, 색은 딱 맞게 난 것 같아요. 30분? 네, 25분에서 27분 남았어요. 색깔이 저희보다 좀 5분이 약하진 않네요. 색깔은 너무 딱 좋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버터를 일단 녹여서, 가장 좋은 거는, 이상적인 거는 지방을 가라앉히고 위에 뜨는 그런 정제 버터만 바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상하지 말아야 되니까. 예, 상하면 안 되니까 밑에 거를, 하얀 거를 발라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에 떠 있는 녹은 거, 이런 재료만 넣고, 지금 보통 이제 빵집에서는 다 담궈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독일 셰프들도 요즘에는 막 그렇게 뜨고 막 너무 심하게 안 한대요. 버터가 몸에 좋아요? 어떤 분은 좋다고 하던데, 많이 먹어도 살 안 찐다고. 자, 이렇게 먼저 발라주시고, 그 레시피에는 설탕에 한번 식으면 굴린다고 되어 있는데, 설탕 묻힐 때는 한 30도 정도, 약간의 40도? 약간의 온기가 있을 때 묻히는 게 가장 잘 묻고요. 저희는 안 할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슈톨렌이 작은데 설탕까지 묻히고 달콤한 과일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달까봐 이번에는 이제 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식으면 랩핑 해가지고 냉동실 넣어놨다가 아무 때나 꺼내서 그냥 팔면 돼요. 그때 뻑뻑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드셔보시면 되게 좋아요. 고기 구울 때도 위에 떠 있는 걸로 고기 이렇게 하시면 안 타죠. 안 타고 훨씬 좋은데 그냥 버터를 그냥 넣어버리면 다 까맣게 이제 타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서. 요즘은 슈틀렌이 각자 매장마다 이제 개성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비자들도 내 취향대로 먹는 거고, 뭐가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고 나한테 맞는 슈틀렌을 요즘에 12월 되면 다 주문하시잖아. 이 집 거 저 집 거 해가지고 막 비교해가지고 먹고 사진 찍고 올리고. 그래서 맛있는 집은 장사 잘 되는 거고. 제가 잡으면 좋죠 뭐.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상태고, 믹싱을 거의 안 했잖아요. 믹싱을 많이 하면 식으면서 벌써 만졌을 때 느낌이 달라요. 저 옛날에 옛날에 보통 팡도로를 할 때 버터를 나중에 넣거든요. 그랬더니 맛이 되게 좀 안 좋은 거예요. 뻑뻑해. 부드럽게 막 카스테라고 하고 먹고 싶은데. 그래서 처음부터 버터를 다 넣었더니 믹싱을 한 40%만 하니까 팡도로가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끄듬이 약간 카스테라처럼 뜯기고 안에 크림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고. 크림 넣었는데 크림은 부드러운데 빵이 질기면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밸런스가 좀 잘 맞아야지 좋은 거죠.